안녕하세요. 오성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소띠 운세를 여쭤볼 건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띠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댓글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또 수시로 제가 댓글을 보고 그에 맞게끔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뭐 남들은 그러더라. 소띠는 뭐 일복이 많아요. 소띠여서? 아니 그렇지는 않아. 내가 보는 소띠들은 그래도 자기가 노후가 됐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소띠들이 뭐 연인을 찾든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구하든 요런 띠랑 잘 맞는다. 소띠 잘 맞는다? 나는 그게 띠궁합을 그렇게 꼭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중요시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렇구나. 물론 그렇지. 표면적으로 띠궁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소띠하고 좀 맞는다. 그럼 난 범띠도 잘 맞을 거라 생각해. 그나마 소띠는 어떤 자기가 인내심이라는 게 좀 강해. 예, 강하다 보니까 범띠에 어떤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달래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연인이잖아 이거는 지금 어떤 이제 연애법으로 봤을 때도 소띠들보다는 범띠들이 약간 이제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띠들이 그거를 제어를 좀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지. 이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소띠랑 이런 띠가 같이 일하면 무조건 깨진다. 소띠랑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 난 말띠. 소띠랑 말띠랑. 소띠 말띠는 사업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소띠들한테 좀 당한 게 좀 있어가지고. 진짜? 참고로 제가 말띠입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29세 정축생부터 알아볼게요. 자, 29년이란다. 29세 네. 정축생분들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아. 꿈도 많고 앞으로 요즘은 그렇게 뭐 어떤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를 빨리 옛날만큼 빨리 하지 않다 보니까 29세들은 결혼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뭐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는 한 가정을 꾸려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잘 살고 행복하는 거에 있음에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뭐야. 돈. 그렇지, 물질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지. 소개팅, 그다음에 뭐 썸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지금 많지. 이제 썸 타는 사람과 잘 되고 싶어요. 들어와. 이 대목에서 들어와야. 네. 그러면은 이제 썸 타고 연애 중인데 아홉수라서 결혼이 좀 막혔어요. 아니 우리 피디님도 아홉수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네. 아홉수에 대박 난 사람들 케이스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근데 그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금전적인 부분은 뭐 몰라도 결혼은 아홉수에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요? 나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짝수에 결혼하지 말고 홀수에 결혼해라. 그러면 아홉수도 홀수잖아. 그럼 짝수해보다 홀수해가 더 좋아요? 나이로 봤을 때. 해를 따르냐 내 나이를 보는 거지. 혼인을 할 때는 짝수보다는 홀수가 낫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왜? 짝수에 했어? 짝수에 했구나. 요분들 이제 금전, 운, 이직, 운 이런 거 좀 어떨까요? 자, 금전이나 이직은 솔직히 크게 뭐 해라 마라. 네. 이직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어. 그러나 금전으로 했을 때는 이 금전 뭐 직장인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금전하고는 크게 해당이 없겠지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쉽게 해서 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별한 전 애인과 다시 만나려고 재회. 하는 사람들. 네. 이건 재해잖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깨진 그릇 붙이지 말아라. 이건 안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제 네. 재회 괜찮나요? 재해. 아, 아프다. 재해는 왜 이별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본인 금방 말한 대로 그 그릇이 어떻게 깨졌냐가 중요한 거잖아. 뭐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문제나 아니면 그 이외의 금전의 문제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그거는 만나도 괜찮다. 그렇지. 궁합이 본다 그러면 맞는다면 괜찮은데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배신이라는 거에 뭐 상대가 뭐 한눈을 팔든 어떤 이성 문제로 다시 헤어졌는데 한쪽에서 나는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면서 다시 다가와. 근데 이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재해가 되잖아. 네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안 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러면은 이제 바람핀 애인이랑 헤어진 상대방의 바람으로 헤어진 케이스가 있었나요? 나? 네. 내 경험으로? 네. 있어. 있어. 그래서 안 돼. 네. 무조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다음 나이로 넘어가 볼게요. 41세 을축생입니다. 을축생분들, 을축생분들도 올해 을사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병진년보다 훨씬 낫지. 난 소띠들은 올해 을사년에 그리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나 뭐 나이로만 볼 게 아니라 정확한 사주 성명을 갖고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소띠 41세 소띠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움직여라. 움직이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없진 않을 것이다. 내가 저번에 띠할 때 다른 띠들 할 때 뭐 하지 마라. 올해는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을축생 같은 경우 해라. 누가 말려도 해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만큼 그래도 운기가 있다는 얘기지. 뭐 많은 사람들이 운이 들어왔다, 운기가 있다, 뭘 해도 다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지. 그 사람들의 많아. 문제는 보통 어떤 것들을 체크해봐야 돼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던 거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많지. 일단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가족 상황도 봐야 될 것이고 내 사주도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뭔가의 어떤 물건을 사서 잘못 물건을 어디서 집안에 잘못 들어왔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문제는 있어. 없다고는 말 못해.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사주팔자. 맨날 하는 얘기지 사주팔자. 사주는 뭐야? 내가 갖고 태어난 거야. 네. 팔자는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갖고 태어난 건 못 바꿔 숫자를. 근데 팔자는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이 못 바꾸는 사주에 몇 월생들은 좀 빌어야 잘 풀리는 소띠들 정월생들, 이월생들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뭘 해도 좀 잘 풀리는 그 달. 자, 9월생, 10월생 요 정도는 괜찮아. 9월생, 10월생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뭐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아니면 인연법에 있어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만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해도 내가 지금 사업을 이쯤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늘릴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솔로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네. 여자의 경우에 남자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상상 보면 돈복이 있는 사람이다. 관상 갑자기 들어오니까 힘든데 아니면 행동
사용이라든지. 단 하나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공국정 안 하는 거지.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야 돼. 그냥 이성 여자분들이 네. 사람을 상대 이성을 고를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고생을 안 할 것이다. 그 얘기지. 네. 그거는 들어와서 해야 돼. 여기서 그래도 말하는 이 생김새로 생김새로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런 게 있어요. 자고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남자를 볼 때 이마가 좁은 사람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라. 많이 까진 사람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농담이고 나는 이마가 까졌다고 말 안 했어. 네네. 이마 넓은. 이 두 상 이마가 좁고 이거 대머리는 제외하고 53세 개축생분들은 지금쯤 뭔가 다 시작했을 거야. 올해의 운기로 보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개축생 그냥 개축생만 봤을 때 네. 을사년에 올해 내 운기가 몇 점이냐? 네. 나는 89점. 오, 높은 거죠? 높은 거지. 일단 50점 넘어가면 높은 거야. 50점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잖아. 요분들 이제 뭐 벌려도 좀 되는지. 되지. 개축생들은 그냥 양껏 질러 괜찮아.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그 이달이 운기가 충만하니까 벌릴 때 이때 해라. 자, 53세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55세까지는 계속 앞만 보고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55세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거야지 살짝. 장든지 깔든지. 까는 건 뭐겠어? 그냥 묻으면 돼. 있는 거 묻어놓고 어디다 투자도 하지 말고. 55세 그러니까 56세가 될 때. 네네. 내가 55세까지는 내가 금전을 만져. 배를 띄워놨어. 근데 물이 들어와 막. 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너 줘야지. 지금 줘야 할 시기고. 줘야지. 55세까지 어기여차 디여차. 그 55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언제 물이 들어? 그건 이제 55세에 이제까지 가잖아요. 그럼 56세부터 56, 57, 58, 59세까지는 59세 상반기가 지나야 되는 거야. 텀이 기네요. 길어. 길지만 55세까지는 내가 뭐랬어?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래서 네. 들어올 때 잠그라는 거잖아. 있는 거를 계속 잠그면서 노를 지라는 얘기지. 선생님 지금 자세가 너무 불량해? 네. 불량했구나. 좀 불량했어요. 죄송합니다. 불량해서. 이제 이쯤 되면은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고 이혼 얘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혼의 낌새 요것도 체크리스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혼의 낌새는 그거지 뭐. 그 남자들의 잘못이 큰 거야. 53세 되면 결혼 생활을 못해도 20년 이상을 했을 거 아니야.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소홀해지잖아.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부부는 거의 그림자 같아요. 뭐 이건 무건수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 대부분이죠. 그러냐 그거는 어떻게 살아?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뭐 누가 먼저 부위를 당겨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지. 서로가 단지 그냥 말을 안 하고 살 뿐이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러니 남성분들은 집에 들어갈 때 진짜 와이프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면 과일이라도 좀 사갖고 들어가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싫으면 뭘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게 싫으면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 하루 고생했어 집안 한마디 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리고 뭐 와이프 지금 있잖아. 여자분들한테 또 부탁하고 싶은 거지. 네. 이거는 뭐 남자분들한테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 여자분들은. 자, 여자분들 물론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남편들이 들어올 시간에는 제발 조금 세수라도 좀 하고 있고 그 무릎 팍 나온 그 추리닝 바지 같은 거 네. 제발 입지 말고 과일을 좀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어 입든지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머리 뭐 기름 유분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런 거 보여주지 마라. 그거는 바로 있잖아. 딱 제 얘기인데요. 범죄야, 범죄. 그건 범죄야. 남편을 위해 스스로를 갖고 자. 와. 남자의 사치는 뭐야? 여자들의 사치는 뭐야? 뭐 비싼 명품 사고 뭐 이런. 그렇지. 내 아이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또, 브랜드 있는 거, 뭐, 에르메스 같은, 뭐, 샤넬이 됐다, 뭐, 똥이 됐든, 뭐, 또 사고 싶고, 남들 가지고 있는 거 하나쯤은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난 사치라 그랬어, 분명히. 사치라 그랬는데, 뭐, 하나를 좀 가지고 있고 싶어,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뭐, 나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치잖아. 네. 남자들의 사치는 뭐야? 술? 여자야. 아. 남자들의 사치는 딱 하나야. 다른 여자가 됐든 내 와이프가 됐든 와이프도 여자잖아. 그러면 내 남편이 그 사치를 나한테 좀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나의 몫인 거야.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 그것도 그마저도 못하는데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저한테 화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지. 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피디님. 아, 아무튼 여자들의 사치는 쇼핑이고, 남자들의 사치는 여자인 거야. 당연히 부인은 거기에 1순위잖아. 사치를 부릴 거면 부인에게 사치를. 남자들은 부릴 것 같은 남자들은 여자한테, 내 와이프한테 사치를 부려야 되는데, 그 사치를, 또 불리하게 해주려고 그래, 지금. 그 사치를 네. 나한테 부릴 수 있게끔, 집에서, 그 무릎 나온 바지 입지 말고, 세수 좀 낮잠 자고 티내지 말고, 그렇게 있어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1년생, 65세 신축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이제 건강과 그리고 건강이지. 가지고 있는 금전을 좀 어디에 투자해도 좋을지. 아마 65세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쯤은 이분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건강을 생각할 나이 맞고 장, 이 암이나 네. 대장, 뭐 이런 쪽 쉽게 해서 오장육부 체크 잘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리 나이에 요 61년생 55세 신축생들의 말년운은 좀 좋은지. 말년은 내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 재력이 있거나 재산이 좀 있거나 뭔가 이뤄놓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분들은 뭐 남들하고의 거래나 어떤 계약 문제나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말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소띠들의 어떤 그 고지식함과 그 담대함은 자기가 노후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는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야. 왜냐면 누구한테 손을 벌리는 것 자체가 이게 허락이 안 되거든. 요 분들 중에서 제사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아서 뭔가 제사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 네. 근데 이거 제사라는 게 참 요즘은 되게 간소화가 되고, 사람들이 뭐 좀 전에 말한 대로 나는 우리 자손들한테까지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제사를 그냥 어디다 절이나 이런 데다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한테 때 되면 제사를 지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 근데 꼭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제사 때가 되면 제사를 좀 지내주십시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내가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고 또 자식들한테까지 어떤 그 제사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세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제사 때마다 구슬하는 게 아니고요. 간소하게 또 똑같이 제사상을 차려고 그 조상님들을 위한 어떤 제를 올리는 그런 형식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진짜 힘든 나이 먹고 힘든 그 사모님한테 장 봐다가 그런 제사를 아니면 또 아이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이런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